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책방 김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마지막 우리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8장과 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장은 8장 플라이 힐과 파멸의 올가미라는 장인데요. 이 장에서 이제 핵심 개념은 플라이 휠입니다. 플라이 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묘사하기를 지름이 한 30피트쯤 되고 두께가 2피트, 무게가 2톤쯤 되는 금속 원판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바퀴 굴리는데 굉장히 힘든 크고 무거운 원판인 거죠.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죠. 그리고 이제 책의 장마다 앞에 나오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를 하긴 했는데 우리 첫 번째로 다뤘던 게 단계 5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슴도치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만 계속해라.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기는 여기 이제 규율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 컨셉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기술 가속 페달이라는 건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미 열심히 달리고 있는 차에 그게 얹혀졌을 때 더 빨리 나가게 해준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배운 게 여기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6가지 요소 위로 화살표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성장 곡선을 그리는 그런 화살표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고슴도치 컨셉.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찾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4년 정도가 걸렸다. 그 4년 동안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쭉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돌파를 이뤄낸다. 그러면 이 돌파까지 가는 이 축적의 기간, 그냥 평행하게 쭉 가는 이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플라이휠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4년 얘기 듣고서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플라이 휠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바퀴 무슨 원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돌리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돌고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면 점점 이게 가속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지금 돌린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도 이제 그런 시점이 온다. 그런 시점을 마주해야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성공적인 기업들이 한순간에 뿅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여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그 기업들을 다 확인해 봤더니 그들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냥 반복하고 있었다. 이 책에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 같은데 최종 결과가 아무리 극적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의 전환은 결코 한 번에 진행되지 않았다. 단 한 차례의 결정적인 행동, 원대한 프로그램, 한 가지 끝내주는 혁신, 오직 혼자만의 행운, 혹독한 혁명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뉴스 기사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A 회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보면은 뭐 15년 전에 한 방에서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 때문에 이 회사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재미있게 꾸며내지만 정작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거 없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생각하기 중요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한결같이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게 눈에 안 보여도 좀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장 제목이 소제목이 이제 재밌는데 사치스러운 선택은 아니다. 사치스러운 선택은 아니다. 이 플라이 휠을 돌리는 게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위대한 기업들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때를 봤더니
이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 말든 뭐 투자 압박이 있든 없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기업이 되지 못한 기업들은 에이 걔네는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했나 보지 아니면 상황이 좋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기업들도 보니까 엄청난 규제 변화에 의해서 위기 상황에 몰렸기도 했고 파산 직전이기도 했고 어떤 기업은 매일매일 수십억씩 손실이 있는데도 자신들이 그 정했던 그 고슴도치 컨셉에 계속 붙어 있었다는 거죠. 걔는 알바 안 가도 되니까 알바 안 가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면 되니까 과제만 그렇죠. 하면 되니까 그 정도 나온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살펴본 기업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알바할 거 다 하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막 공부할 시간 한밤중에 한 2시간 3시간밖에 없지만 그것 눈 부릅키고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오랜 희생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계속 그걸 돌렸더니 됐더라. 이 파멸의 올감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 장 안에. 그러니까 이 존 플라이 휠을 돌리는 일의 반대 개념일 텐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 파멸의 올가미에 빠진 사람들도 뭔가를 계속 새로 해요. 그죠? 자꾸 이제 그 하는 건 뭐 실패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야. 잘 되려고 뭔가를 자꾸 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그런 건 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 실적을 떨어뜨리는 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이 두 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해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화살표 밋밋한 화살표가 가다가 꺾이는 이 지점이 있는데 이 밋밋한 화살표 부분을 그냥 점프하려고 하는 경우는 파멸의 올가미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걸어야 되는 단계를 밟지 않고 그냥 바로 성장으로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이건 너무 느려. 남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바퀴를 바꾸자. 아니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 아니면 계속 바퀴만 고르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도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일꾼들을 모으고 우리가 어떤 바퀴를 고를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하고 바퀴를 정한 다음에 남들이 느리다고 손가락질을 하든 남들이 무시를 하든 지금 바퀴를 굴리는 게 힘들든 말든 그 바퀴를 굴린다는 거죠. 기업들의 경우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파멸의 올가미에 빠지는 기업들의 2가지 원인을 이제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꾸 인수하려고 한다. 다른 잘하고 있는 기업들 돈 주고 사면 이 기업이 우리 기업에 어떤 성장 동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을 자꾸 사는데 사는 족족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걸 받아들여. 그게 이제 기술 가속 배달일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걸 받아가지고 맥더독처럼 이게 나를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인수를 할 때도 인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기업을 살 때도 우리 기업과 철학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좀 케미가 잘 맞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빨리 돈 주고 사서 우리 좀 그 지루한 그 몇 년의 시간을 없애버리자. 그게 실패의 지름길.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을 사더라도 그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그 사는 기업에 없다면 그 어떤 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멸의 올가미에 빠지는 기업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전 세대의 성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이전 리더가 오랜 시간 동안 읽어온 그 토양을 무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본인들 다 쓸어버리고 다 낡은 거니까 반대로만 하려고 하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새로 오신 뭐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디 새로 이제 온 뭐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데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거 안 해요. 아직도 이런 거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이거 아직도 몰라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전 세대는 다 멍청하고 다 뭐 구닥다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전 세대는 그 상황에서 흘려왔던 땀이 있는 거고 해왔던 기도가 있을 텐데 그 위에서 또 어떻게 또 우리 세대에 적합한 탑을 쌓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 세대는 다 틀리고 우리 세대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루이스가 연대기적 속물주의라고 했던 그런 태도들이죠. 예, 지난 건 다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 새로운 게 무조건 옳다라는 거.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이거 돌리는 게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처음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음, 아무도 관심도 주변에서 없고. 인정도 안 해주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돌리려면 그냥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책에서는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얘기했던 스톡데일 패러독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나는 감옥에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분명히 나는 언젠가는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갖지 않고 그 돌을 굴리는 게 막 지겨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돌을 굴릴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음. 소망. 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근 기독교. 은근히 기독교죠. 이 저자분이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하셨고 기독교 사역에도 많은 영향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런 쪽이면 교회가 참 강점인데 요새는 아닌가? 그렇죠.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달려가는 거 이거는 교회의 전문 영역인데 하나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랑이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도 강화될 거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할 일을 더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9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9장 제목이 이래요. 위대한 회사로의 도약에서 고지 지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8장까지 어떻게 이제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축적을 해서 도약을 하면 올라간다. 근데 한 번 거기 찍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까 거기 이제 계속적으로 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뭐 그 내용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런 구절이 이제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영속하는 위대한 회사들은 자신의 핵심 가치와 목적은 보존하면서 사업 전략과 운영 관행은 변화하는 세계에 끊임없이 적응시킨다. 이것이 핵심을 보존하고 발전을 자극하는 마법의 조합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잘 보존하면서 그 전략은 계속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지킨다는 말은 시간이 계속 지나가도 그 위대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냐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환경도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동안 해왔으니까 쭉 하는 게 아니라 바뀐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핵심 이념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바꾸는 것보다 바뀌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업에는 뭐 핵심 이념, 핵심 가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고 교회에 우리가 다 바꾸더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느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바꾸지 않아야 되는 그 핵심 가치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걸 그렇죠. 이제 놓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바꿔도 될 것들을 자꾸 목숨처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켜야 될 건 가치인데 수단을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안 통하는데 이제 안 통하는데 그 수단만 끝까지 붙들고서 그게 가치인 거죠. 이거 구분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목숨처럼 여겨야 될 게 과연 성도 숫자나 혹은 그동안 고수해왔던 예배 형태나 아니면 예배의 식순이나 이런 걸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많은 것들이 좀 변해가고 있는데 상황에 맞추지 못하고 수단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바꾸는 건데 가치를 바꾼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저항도 크게 있고 그런 거죠. 제가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짐 엘리엇이고 다음 분은 다윗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물들은 사실 오늘 내가 부딪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그 가치, 복음, 주님 사랑, 이것들을 매일매일 지켜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부터 나서 승승장구는 아니죠. 고난이 또 있었으니까 왕이 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이리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그 입에서 양을 꺼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건 어느 날 갑자기 다윗한테 성령이 입에서 짠 이긴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맡겼던 그 작은 일들을 목숨 걸고 충성스럽게 지킨 자연스러운 결과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그냥 매일 우리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밭을 갈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자, 이렇게 우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몇 주에 걸쳐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도 많고 또 이게 기업만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귀담아 들어야 될 여러 원칙들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또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제 교회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김 교수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책 영상은 오늘 마치고요. 또 새로운 책 읽기 영상 또 다른 영상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우리 책방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